안녕하세요. 아이맨유입니다. 맨유 팬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또 들어왔죠. 바로 레니오로 영입 오피셜 소식입니다. 이번 영입 소식에 개인적으로 보드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간단하게 요로의 이적 사가를 살펴보자면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사들을 보았을 때 맨유, 레알, 리버풀 이 세 팀이 요로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레알이 가장 링크가 진했죠. 레알 수석 스카우터가 얘는 무조건 영입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적료였습니다. 맨유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제시했다고 하고요. 릴 입장에서는 계약 1년 남은 선수를 더 높은 비드 금액에 팔고 싶겠죠. 그래서 소문으로는 릴이 요로를 압박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경우는 돈도 돈이지만 출전 시간이 사실 애매합니다. 이미 반다이크, 환사, 조고메즈, 코나테 등등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레알 링크가 진해졌을 때 발을 뺐다고 하죠. 반면에 맨유는 출전 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고 릴 입장에서도 큰돈 받고 팔면 이득이니까 아마도 요로를 설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맨유 보드진과 퍼디난드가 요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로 설득한 끝에 맨유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레니 요로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출신이죠. 키는 190에 나이는 18살로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18살로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지난 시즌 리그왕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유망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요로의 계약 기간은 5년에 1년 연장 옵션으로 2029년까지고요. 이적료는 약 6,200만 유로로 한화 약 930억가량입니다. 그렇다면 맨유는 왜 레니 요로를 영입하게 되었을까요? 레니 요로의 하이라이트랑 경기 장면을 살펴봤을 때 수비 위치 선정이 매우 좋습니다. 패스가 들어올 자리를 미리 선점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지금 장면과 같이 요로가 상대팀 패스 길목에 미리 위치해 볼을 끊어냅니다. 이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로 좋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미리 볼을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 길목을 미리 차단해서 끊는 장면이 많은 것을 볼 때 판단력과 예측력 또한 좋은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로는 본인의 영리함과 뛰어난 수비력을 앞세워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선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요로가 제2의 바란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음은 준수한 스피드입니다. 이 장면은 얼마 전 레인저스와의 프리시즌 경기 장면인데요. 레인저스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찔러 넣어줍니다. 이에 요로와 상대 선수는 몸싸움을 하며 속도 경쟁을 하는 모습인데요. 요로가 여기에 지지 않고 결국 볼을 걷어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릴의 뒷공간이 완전히 허물어져 공격수가 빅찬스를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로가 뒤에서부터 자신의 속도를 살려 따라붙어 공격수가 슈팅하기 전에 볼을 클리어링 해냅니다. 보통 공격수들은 라인을 깨기 위해 상대 수비보다 먼저 스타트를 끊는데요. 요로는 이러한 공격수들에게 지지 않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요로의 좋은 수비력의 바탕은 피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0의 장신이기도 하지만 다리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좋은 태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로는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90분당 약 1.21개의 태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시면 상대팀 공격수는 요로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로는 자신의 긴 다리를 활용해 볼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상대팀 선수가 소유한 볼을 정확한 타이밍에 탈취해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또한 이러한 신체 능력으로 인해 슈팅 블락까지 장점을 보이는 요로입니다. 요로는 경기를 읽는 능력이 훌륭하고 볼을 잘 다룰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는 특히나 상대팀이 높은 지점에서부터 압박을 할 때 잘 나오는데 해당 장면을 보시면 상대팀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로는 상대 선수가 압박하는 반대 방향으로 볼을 쳐놓으며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압박하는 선수의 무게중심을 확인한 후 반대 방향으로 볼을 컨트롤해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요로의 드리블 성공률은 80%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수이기 때문에 그 표본은 많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볼을 잘 다룰 줄 안다는 지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니 요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해당 자료는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요로의 전진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패스 시도는 상위 32%, 패스 성공률은 상위 약 7%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전진성에 있어서는 리그 최하위권 스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는 90분당 2.29개로 하위 16%, 전방으로의 볼음반은 0.27로 하위 20%입니다. 패스 성공률은 뛰어나지만 전진 패스 수치는 낮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요로는 최후방에서 빌드업이 가능한 다른 선수들에게 안전한 패스를 많이 주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진 패스를 넣기보다 안전한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요로에 대해서 세기급 재능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재능이 넘치는 선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 요로는 18살로 경험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플레이 스타일상 공격수와 볼 경합이 붙었을 때 태클을 선호하는 편으로 자칫하면 카드를 받게 되거나 프리킥,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는 등 위험한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맨유는 레니오로를 리산드로와 함께 1, 2옵션으로 출장시키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시즌 요로와 맨유의 센터백들과의 비교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수치에서 요로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리그왕과 EPL의 수준 차이를 생각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요로가 린델로프보다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로가 리산드로에 이어 2옵션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요로와 리산드로와의 궁합을 생각해보자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로의 부족한 전진성을 리산드로가 메꿔주고 리산드로의 부족한 피지컬 능력을 요로의 수비 능력이 채워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니오로가 리그왕에서 보여줬던 모습대로 EPL에 잘 적응하고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리산드로가 꾸준히 출장해준다면 꽤나 단단한 조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니오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레니오로의 영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